아이를 망치는 사랑,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행동 10가지. 어느 부모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새벽을 가르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아이의 웃음 한 번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부모라면 누구나 압니다. 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내 아이만큼은 잘 되게,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아이 대신 싸워주고,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청소하고, 대신 살아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울 기회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10가지 행동은 특별히 나쁜 부모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사랑하는 평범하고 선한 부모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또 훌륭하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요. 사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한 번 웃어주면 힘든 것도 다 잊고 또 아이가 울면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그 위대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역설에 대한 겁니다. 가장 헌신적인 부모님조차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자, 근데 이건 나쁜 부모를 손가락질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를 대신 살아주는 부모. 말 그대로 부모가 아이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정작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배워야 할 소중한 기회를 뺏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아이가 장난감 어지르면 부모가 그냥 바로 치워주는 게 당장은 편하죠.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는 뭘 배우게 될까요? 아, 내 행동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걸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대신 치워준 그 작은 장난감이 훗날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커다란 문제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다퉜을 때, 숙제가 너무 어려울 때, 아이가 겪는 모든 문제에 부모가 해결서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다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을 단 하나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서 장애물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죠. 이걸 바로 편안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밥 투정할 때마다 바로 다른 맛있는 걸 주고 옷 투정하면 바로 다른 예쁜 옷을 사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세상은 당연히 나한테 맞춰줘야 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모든 불편함이 즉시 해소되는 환경에서만 자란 아이는 결국 아주 사소한 불편함조차 견디지 못하는 쉽게 좌절하는 어른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해로운 사랑은 단순히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행동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사실 더 깊고 훨씬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매일매일 보여주는 삶의 태도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입버릇처럼 피곤해 죽겠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는 세상을 어떤 곳으로 인식하게 될까요? 맞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버거운 곳으로 보게 됩니다. 부모가 쓰는 언어가 곧 아이가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난 저 사람 진짜 싫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식의 비난이나 험담이 집안에서 계속 들린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인간관계라는 걸 갈등과 불신의 연속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세상을 경쟁과 미움으로 가득 찬 곳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모든 걸 말해주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진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점은 좋았다 라고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떨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그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겁니다. 삶의 태도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요. 아이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축소판이죠.
만약 부모가 아이 앞에서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세상은 늘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불안감은 아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서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에도 독이 되는 칭찬과 약이 되는 칭찬이 있습니다. 100점 맞았네, 1등 했네 처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칭찬하면 아이는 나는 결과가 좋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지다 처럼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주면 아이는 결과가 어떻든 내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진짜 칭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무언가를 더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현명하게 덜 해주는 것, 즉 진짜 사랑은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다는 걸 알잖아요. 육아도 비슷합니다. 무조건 더 많이 해줄수록 좋은 부모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 슬라이드의 말처럼 진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때로 한 걸음 물러서서 아이가 스스로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어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정말 마음 깊이 새겨볼 만한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힘, 그 강인함은요,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치워준 평탄한 길 위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불편함과 도전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단단하게 길러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부모가 대신해주는 게 훨씬 쉽고 빠릅니다. 아이가 낑낑대는 걸 옆에서 기다리고 지켜봐주는 건 정말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길이 결국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 때마다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이 정말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양육 방식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사랑은 거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무엇을 더 해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편안함이나 완벽한 보호보다는 적당한 불편함과 거리를 제공하고 아이가 스스로 해낼 때까지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대신해주고 싶을 때 부모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